안녕하세요. 솔루션스타 아나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멤버십 영상이에요. 전자책 업데이트 하다가 네이버 블로그 관련 FAQ 부분 좀 추가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냥 전자책 자체를 그냥 오픈해 버릴게요. 이 부분은 멤버십이니까 또 일부분은 이제 오픈을 해도 뭐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10번입니다. 10번 뭐냐면은 작성한 블로그 글을 수정해도 된다 안 된다 뭐 다양하게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작성한 글을 수정하는데 제목을 수정할 것인지 본문을 수정할 것인지, 제목을 수정한다면 키워드를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키워드 속에 어떤 문장 구조의 일부분이 수정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정확하게 나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수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경험상으로는 분명한 부분이에요. 수정하는 거가 그렇게 결코 좋진 않아요. 물론 뭐 네이버 블로그 서치앤테크라든지 공식 블로그에서는 수정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블로거들의 그리고 또 실제로 포스팅을 했었던 글들의 제목 수정, 이 부분 특히 키워드 수정이 되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그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목은 될 수 있으면 수정하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본문 중에는 오타라든지 잘못된 내용 구성들은 수정을 해도 됩니다. 수정해도 되는데 역시 빈번한 수정은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글을 포스팅하고 하루 이틀 안에 한 번 정도의 본문 수정, 한 번 정도의 제목 수정,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이미 순위 자리가 다 잡히고 나서 제목을 수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네이버 알고리즘은 이 제목 수정의 이후에 키워드가 바뀌었다 그러면 키워드 수정을 위해 제목을 수정한 거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죠. 단 제목을 수정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권면해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검색 순위 자체가 아주 뒤로 밀리는 경우, 그리고 검색 누락이 되거나 통 누락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제목을 수정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수정하는 게 훨씬 유익하겠죠. 어차피 누락됐고 어차피 검색 순위로 뒤로 밀렸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제목을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 수정하고 그리고 본문도 수정하는데 대부분 검색 누락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영상이. 검색 누락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나중에 또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제 영상에 다 있고요. 그래서 FAQ 질문에만 충실하자면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제목 수정, 그리고 본문 수정, 어떤 걸 수정하느냐, 그리고 제목 수정을 한다 그러면 제목의 어떤 부분을 수정하느냐, 내가 선정한 키워드, 메인 키워드라든지 세부 키워드 부분들을 많이 바꾸고 수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정말 순위가 예상보다 상당히 뒤로 밀려 있다든지, 그리고 그 키워드로 글을 썼지만 키워드를 바꿔서 본문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그 글 자체를 버린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래서 차라리 한번 수정해서 재도전해 본다, 검색 노출 순위에, 이런 경우라면은 제목 수정, 본문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제목 수정을 하는 경우들은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리고 본문 수정 같은 경우에도 노출이 되고 순위가 확정되고 나서 1회에서 2회 정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에 반복적인 수정, 그러니까 반복적인 수정이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수정, 또 그 다음 주에 수정, 그 다음 주에 수정,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케이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순위 잡히고 나서도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한 번 정도의 수정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2번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은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질문 11번입니다. 옛날 블로그가 좋은지, 혹은 지금 최근에 신규 개설한 블로그가 좋은지, 이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있죠. 2015년 11월에 네이버는 2020년 3월에 정말 대변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2016년에도 C랭크 알고리즘이 도입되면서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 이미 11월 달에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이버 검색 등록도 네이버 마이 비즈니스로 개편되었고요. 그리고 글쓰기 에디터도 스마트디스 3.0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이
이거 끊어지고. 네, 다시 질문 11번 말씀드릴게요. 블로그를 운영할 때 2016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2016년 이전 블로그와 2016년 이후, 그러니까 뭐 새로운 신규 블로그죠. 사실 어떤 게 더 최적화에 유리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6년 이전 블로그 중에서, 그러니까 옛날 블로그 중에서 어떤 그 최적화의 시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빨라지는 경우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적화의 시기라기보다 글을 뭐 30개, 50개, 60개, 70개, 80개, 90개 뭐 이렇게 쭉쭉쭉 써갈 때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조금 단축된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거 역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사실 이것도 큰 의미가 없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2016년에 C랭크 알고리즘이 네이버에서 도입이 되고 큰 변혁이 있었죠. 2020년 3월에 쿠팡 파트너스 때문에, 꼭 쿠팡 파트너스는 아니지만 2020년 3월에 네이버에 큰 변화가 있어서 지각 변동이 있었죠. 뭐 순위들 다 뒤로 밀리고 누락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3월, 5월, 7월, 9월 연거푸 쭉 이어왔고요. 그리고 다이아 로직 알고리즘 중에서도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이 또 다시 업데이트 됐죠. 이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 큰 변혁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검색 등록 같은 경우에도 마이 비즈니스 부분이 개편이 되었죠. 제가 여기 쓴 것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이버 마이 비즈니스로 개편이 되었고, 그리고 사실 글쓰기 에디터도 스마트 에디터 3.0으로 바뀌고, 그리고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이트 등록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변화가 있었고, 그와 함께 UGC 영역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16년 이전에는 사실은 하루에 한 개, 두 개씩 포스팅만 하면 한두 달이면은 노출이 막 됐었거든요. 아실 거예요. 2015년 이전에는요. 그래서 뭐 그런데 그거의 폐해가 뭐냐면은 광고, 도배, 그리고 무분별한 이제 광고성, 홍보성 블로그 글들, 그리고 심지어는 블로그를 사고 팔고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했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네이버가 크게 대대적인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정말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16년이라는 기준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 중에는 2016년 이전의 블로그가 10년 이전에 개설을 한 게 아니라 2010년 이전에 블로그를 아무것도 안 한 블로그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30개, 50개, 100개의 포스팅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무결성으로 이제 그 최적화가 되어 있는, 준최적화가 되어 있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면은 그 이후에도 쉽게 이제 최적화 과정에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을 좀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신규 블로그와 2010년 이전에 이제 무결성의 블로그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이 블로그들의 차이점은, 저는 이제 일부 예전 블로그가 한 30% 정도의 어떤 우위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상당히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강사의 주관적인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요. 강사도 항상 객관적인 얘기와 함께 정말 필요할 때 주관적인 얘기를 하되, 이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것들 분명히 전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때 2016년 큰 상관없다. 하지만 정말 2016년 이전 블로그로 테스트해보는 것들은 나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어떤 블로그냐면은 준최적화에서 최적화 과정 혹은 준최적화 과정,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블로그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최적화 과정을 밟으면서 성장해온 블로그들은 그 수치가 30%지만 조금 더 빨리 최적화 과정에 있어서 노출 부분도 조금 우위를 점하는 경우를 본 것도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래된 블로그 의미가 없습니다. 2016년 기준은 2016년 이전의 블로그들은 그냥 최적화가 잘 되었기 때문에, 최적화가 잘 되었단 말은 사실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블로그가 실질적으로 이제 상위 노출이 좀 잘 되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웃관리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블로그의 글들도 하루에 한두 개씩 포스팅을 해서 이제 그 데이터가 한 뭐 진짜 100개 정도씩 이렇게 쌓였을 때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요. 뭐 편집 같은 것들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말이 빠를 수도 있고,
조금은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실제 그렇게 이 두 가지 중간중간 계속 4분 30초가 되면 이게 딱 끊어지더라고요. 두 번 찍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책 부분 업데이트된 거는요, 제가 조만간 정리해서 PDF로 해서 업데이트본으로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POD 관련된 서비스 영상 찍고 또 POD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서 POD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육용으로만 운영했던 피렛몰 수익형 홈페이지 부분을 조금씩 만져가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이제 시기까지 됐고요. 지금 그 홈페이지에서 월 10에서 20만 원 정도 수익이 그냥 나고 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보다 훨씬 낫죠. 왜냐하면 거의 처음에 세팅할 때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세팅이 되면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내용 업데이트, 컨텐츠 교체 이런 정도들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수익형 홈페이지 관계된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조만간 제가 국내에 되게 저명한 교육기관의 강사로 이 해당 부분을 강의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그때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멤버십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 많이 나중에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시 인사드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그 회의실 정책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이 마스크를 좀 끼고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끼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항상 끼고 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